마침내 개봉한 비욘세의 르네상스 필름, 전세계 극장가를 휩쓸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 전 열린 시사회에서 주인공 비욘세의 모습이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과연 이날 시사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백금머리와 함께 은빛 드레스로 무장한 비욘세, 그리고 사람들은 비욘세 피부가 유난히 하얗다며 피부 미백을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흑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백인을 추종한다는 비난이 이어졌죠. 사그라들지 않는 논란, 그리고 비욘세의 친모 티나 놀스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시사회의 테마는 은색이었다며 근거 없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실망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더불어 이런 상황이 피곤하고 지겹다며 사람들이 증오와 질투가 섞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한다고 전했죠. 결국 상황이 진전되지 않자 비욘세가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요.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SNS에 당당한 올 화이트룩 사진을 올리며 비난에 맞대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비욘세의 피부 미백 논란은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의혹. 허나 비욘세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별도로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한편 비욘세 이번 콘서트 필름은 개봉 첫 주 2,1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며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 2003년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 이후 20년 만에 12월 1주차 개봉 영화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다고 하죠. 지난 2일 LA에서 열린 발렌시아가의 2024 프리폴 콜렉션, 캐주얼한 스포츠웨어부터 Y2K 감성을 자극하는 벨루어 셋업,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오버사이즈 룩까지 다채로운 스타일로 모두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리고 이날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 또 한 명의 인물, 바로 모델로 등장한 래퍼 카디비였습니다. 파란색 오프숄더 코트를 입고 나타난 카디비, 여기에 검은색 바디수트와 럭셔리한 액세서리, 강렬한 메이크업을 선보이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리고는 피날레 워킹 도중 갑자기 무대 밖으로 사라지며 많은 이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이후 애프터파티에 참석한 카디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쇼 내내 힘겹게 버텼다는 멘션을 남겼죠. 한편 이날 패션쇼에는 킴 카다시안, 켄달 제너, 니콜 키드먼 등 셀럽들이 모습을 드러내 뜨거운 열기를 더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3년 스포티파이에서는 올해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뮤지션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뮤지션은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 전세계 기준 무려 261억 회의 스트리밍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빌보드의 추정에 따르면 연말까지 272억 스트리밍을 기록할 예정이고, 올해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수익으로만 무려 1,312억 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했죠. 스포티파이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아티스트를 공개했는데요. 에드시런과 드레이크가 각각 2번과 3번을 기록했고, 포스트 말론과 배드버니가 각각 1번과 3번, 그리고 올해 테일러 스위프트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며 유일한 여성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배드버니의 185억 스트리밍에 비교한다면 테일러의 올해 스트리밍 실적은 더욱 높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죠. 이 밖에도 각종 연말 결산에서 모두 이름을 올린 테일러 스위프트, 2023년은 명백히 자신의 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23년 올해의 인물은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였습니다. 타임지는 테일러가 예술과 상업적 측면에서 일종의 핵융합과 같은 에너지를 분출한 해라고 설명했는데요.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연예인이 자신의 본업으로 선정된 것은 96년 역사상 최초, 연예계 인물의 단독 수상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진행된 인터뷰에서 테일러는 카니에 사건 때의 심경을 밝혔는데요. 때는 2016년 카니의 노래 페이머스가 공개된 이후였습니다. 이 곡에서 카니는 흑역사로 불리는 VMA 난입 사건을 언급하며 테일러를 향한 수위 높은 가사를 선보였는데요. 카니는 테일러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 밝혔지만 테일러는 허락을 받을 때 이런 가사가 아니었다며 카니와 전처 킴 카다시안, 그리고 테일러 간의 진실 공방이 이어졌죠. 이후 킴 카다시안이 허락을 맡았다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여론은 테일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지만 이 녹취 파일이 교묘하게 편집됐다는 것이 세간에 밝혀지며 마침내 테일러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터뷰에서 테일러는 당시 사건에 대한 심경을 전했는데요. 거짓말쟁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이후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사람을 믿기 어려웠고 전화를 받기조차 두려웠다며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죠. 그러면서도 모든 일에는 배울 점이 있었다며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 노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카니와 킴에게는 팬들의 강도 높은 비난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마지막 앨범은 지난 2020년, 그동안 영화 위키드 촬영으로 신곡 소식은 잠잠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아리아나 그란데가 스튜디오에 있는 사진을 올리며 본업 복귀를 암시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앉아 직접 작업을 하는 모습, 비록 영상에 소리는 없었지만 무언가를 녹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오랜만에 선보인 가수로서의 모습, 팬들은 물론 동료 뮤지션들까지 열띤 반응을 남겼습니다. 또 지난 여름 데뷔 앨범 1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팬들의 염원을 알고 있다는 멘션을 남기기도 했죠. 아리아나가 출연하는 영화 위키드 파트 1은 내년 11월 개봉될 예정. 과연 그 사이에 아리아나 그란데의 7번째 앨범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